네, 현재 시간 2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알아야겠죠. 오후장 무엇이 튀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긴급 진단 상황실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대표님과 세 가지 상황실을 알아보겠고요. 첫 번째부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철강 강관주 홀딩입니까? 저희 세아제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물가 상승 때문에 뉴스도 많이 쏟아지고 있고 시장도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인데 물가 상승의 대표적인 게 유가가 있겠지만 모든 원자재가들이 다 오르고 있잖아요. 철강, 강관주 그래서 오른다고 하는데 얼마나 지속될까요? 네, 월급하고 지수 빼고 다 오릅니다. 맞아요. 네, 그런 쪽에서 그래도 오를 만한 거 찾아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철강주 얘기가 최근 들어서 또 나오고 있고. 근데 지금 정확하게 봤었을 때 물론 이제 철강 관련된 쪽 대부분의 철강 제품들이 또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개연성도 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더 좁혀서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배경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유럽 쪽도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대부분의 또 철강 가격들 강세 기조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유럽 최대 철강 공장인 우크라이나의 아조브스틸 맞죠? 네, 이쪽이 생산이 중단이 됐고요. 러시아 최대 철강 기업 세베르스틸 다 스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스탈인가요? 네, 이쪽이 서방의 제재를 받다 보니까 부도 위기까지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공급 쪽에 대한 변화를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또 수요도 만만치가 않은 게 지금 수요 관련된 쪽은 인프라 투자 관련된 미국 쪽이나 아니면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입장의 중국 쪽이나 그리고 또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동향을 봤을 때는 수요도 만만치 않은데 공급이 좀 주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수요 측면뿐만 아니라 나오고 있는 이런 어떤 세부적인 섹터를 또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면 강관이 아닐까라고 바라보면서 세아제강이 또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강관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유럽 쪽의 얘기인데, 유럽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게 그 기존에 한 40%까지 차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안 되겠다. 네. 올해 말까지 3분의 1로 줄이고 2030년까지 100% 어떤 독립화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상황에서 가장 웃고 있는 쪽이 어딜까요? 미국이죠. 네, 미국이 LNG 생산량의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조금 남아 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유럽이 수입해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가져가 준다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특히 터미널도 건설해야 되고 또 미국도 이제 사가시는 분이 오니까 여러 가지 또 투자를 해서 잘 사가실 수 있게 딱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게 첫째 운반하는 운반선 같은 경우나 또 아니면은 지금 같은 경우 또 어떻게 보면 대구경 강관이라고 하는데 네. 강관이 좀 커야 됩니다. 충분히 가스를 움직일 때 한 번에 뭐 작은 강관 가지고 쫄쫄쫄쫄 이건 아니죠. 네, 가스니까 네. 네, 휙 하고 가는데 네,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냥 강관이 아니라 STS 강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약간 도금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또 본행제 성격을 갖고 있는 도금이 필요한데 그거를 잘하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세아제강입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LS메탈과 세아제강 그리고 또 하나 비상장 회사가 더 있는데 그래도 미국의 에너지용 강관 쪽으로 거의 40% 이상 담당하고 있는 이런 쪽의 세아제강의 위치를 보게 되면 아마 앞으로에 대한 변화는 실적 흐름들 쪽에서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채팅방에 네. 강관이 뭐야? 라고 글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요. 내부에 이제 빈 공간이 있고 봉 형태를 띠는 철강 제품을 통칭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파이프 형태의 그런 철강을 강관이라고 하는데 이 와중에 이렇게 뭐 강관, 철강가가 올라가 있는 이 와중에 지금 서울의 상수도관 3,073km 교체를 확정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업비가 뭐 총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네. 그 수혜를 세아제강이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여타 강관주들이 볼 수 있는지 지금 당장 뭐 교체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강관 얘기부터 드렸었어야 됐네요. 네, 다른 얘기 쭉 드리다 보니까 강관이 더 중요한데, 네, 그렇습니다. 좀 네. 뭐 강인한 관이 아닙니다. 예,
네, 강관. 저희 강관.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라볼 때 또 하나, 그러니까 강관 같은 경우는 속이 빈 관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쓰임새에 따라 다르죠. 첫 번째가 구조용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건설 현장에서 쓰는 어떤 지지용 같은 거 그게 나오고, 배관용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하수도 쪽 관련된 쪽이 또 연결이 되겠고요. 또 상수도관, 그리고 또 유정용, 그리고 또 가스와 관련된 파이프라인 뭐 이런 쪽으로도 여러 가지 쓰이는데, 세아제강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이번 뉴스와 관련돼서 이제 서울시 쪽에서 2040까 2040년까지 수도 정비 계획을 한다는 얘기는 장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여파가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당장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게다가 약간 공공 성격을 띠게 되면은 대기업보다는 좀 중소기업 쪽에 좀 더 할당하려고 하지 않나 그런 쪽에 있죠. 대한 시각이 나오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세아제강에 영향을 끼치는 쪽은 이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큰 그림으로 글로벌 강관 수요와 또 미국 쪽의 에너지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변화가 나왔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쪽으로 세아제강을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아제강에 대해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까? 왜 그러냐? 저희 채팅방에 어떤 분께서 그 힌트를 주셨습니다. 바로 2달 전에 김민수 대표님께서 세아제강 지주를 추천하셨죠라고 그걸 또 기억해 주셨어요. 네, 뭐 꼭 그래서는 아니고요. 항상 공부는 해야죠. 그러니까 잘 네. 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전에 2달 전에 딱 이 시류에 맞게 소개를 드렸고, 그 이후로 주가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스코어가 지금 좋은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세아제강 더 들고 가도 괜찮을지 투자 의견 한 줄 평과, 그리고 또 같이 봐야 될 수 있는 종목 뭐가 있는지 또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한 줄 평은 그냥 가스 들어온다라고 하려다가 물 들어온다 뭐 같은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여전히 지금 가격대가 올랐어도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올해 영업이 1,400억대로 나오면서 작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좀 더 늘을 걸로 보여지는데 보수적 같습니다. 하반기에 수요가 확인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입장이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또 올라가니까 뭐 매수로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2달 전부터 나왔어요,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2달 전에 제가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 직전 고점대를 넘어갔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는 더 갈 수 있는 듯 하겠지만은 살짝 또 요즘 패턴이 그렇더라고요. 주가가 강세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더 갈 듯한 자리 쪽에서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약간 12만 5천 원대 부근 정도쯤에 단기 눌림목 들어올 때 대응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지금은 약간 공격적인 전략보다 한 템포 쉬어가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고가 영역 쪽에서 직전 고점대는 넘어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15만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아제강에 대해서 더 갈 수 있어 보인다 하지만 오늘같이 상승이 또 강하게 나왔을 때 따라가기보다는 12만 5천 원 부근에서 담아보는 게 좋겠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세아제강 지주도 똑같이 홀딩입니까? 네, 세아제강 지주도 솔직히 세아제강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약간 지주사들이 좀 디스카운트 된다, 덜 움직인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세아제강 지분만 가지고 따질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세아제강 지주가 직접적으로 세아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미국 법인과 또 유럽 그리고 또 글로벌 다양한 국가 쪽에서 커버를 하기 시작하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앞서 세아제강도 저평가지만 세아제강 지주도 상당한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상장 쪽에서 나오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아제강과 관련된 쪽에 지주회사가 뭐 더블 카운팅이라는 리스크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참 못 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고요. 거기서 이제 또 추가적인 변화들, 대표적으로 그 해상용 모노파일 같은 경우도 영국 정부가 하고 있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 3, 4천억대 투자를 하면서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돈이 될 거라고 보니까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성과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여전히 둘 다 세아제강 계열은 다 좋아 보입니다. 네. 세아제강 지주도 홀딩이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강관주, 철강주 이야기 같이 조금 언급해봤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시죠.
천억 원 규모의 증설 소식을 내놓은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그러니까 아산 2공장 신설을 위해서 천억을 투자하겠다. 지난 8일에 공시를 통해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그 증설 효과를 우리가 미리 좀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좀 관련 리포트? 네.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동의하시는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동의해야죠. 예, 혼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지금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리포트 한 2억 또 쏟아지더라고요.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나오는데 특히 이번에 증설을 통해서 지금까지 앞으로 더 많이 쓰일 것이다 라는 쪽에서 알아서 회사가 증설을 하고 있다는 쪽에 대해서 점수를 더 많이 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SI라고 하는 실리콘, 또 실리콘 카바이드 쪽에 대해서 증설 대상이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이쪽이 어디 많이 쓰이냐면 저희가 전공정 중에서 애칭 공정이라고 합니다. 살짝 깎는 거죠. 예, 이런 쪽에서 핵심 부품과 관련된 쪽에 어떤 반도체 칩의 생산의 수율이라든가 그리고 또 반도체 어떤 성능도 같이 결정하는 특히 지금 같이 약간 단수 경쟁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실리콘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에 대한 수요는 가장 또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한 연간 4천억 원대 정도 매출에 대한 흐름을 이번 증설을 통해서 1,000억 정도 들어가게 되면 아산 2공장이 약 한 7, 8천억 수준까지 약 한 2.2배 조금 더 넘게는 최소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증설 자금인데 보통 2차 전지 회사 같은 경우는 증설 자금할 때 이번에도 뭐 에코프로 BM도 그렇지만 뭐 유상증자나 아니면 차입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필요 없답니다. 돈이 많나 봐요. 자기 돈으로 하겠답니다. 지금 한 해 영업 현금 흐름 보게 되면 한 500억씩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자체 조달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또 돋보인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만큼 돈이 충분하다. 우리가 그만큼 많이 벌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실적의 분기 기준으로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 올해를 두고 봤을 때 농사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농기계 관련된 쪽 아니고요. 네, 근데 농사 잘하겠죠. 뭐 자식 농사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까칠하죠. 네, 그래서 하나머티리얼즈를 바라볼 때 일단 증설했다고 결정했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뚝딱뚝딱 만들어서 한 달 뒤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효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한 3분기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아마 지금 또 소모품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빨리 증설을 완료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쪽에서 이번에 삼성전자의 P3죠. 평택 3공장 쪽에서 나오는 라인이라든가 또 최근에 증설을 하기로 결정했던 또 결정적 이유는 또 하나가 거래선이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쪽에 대한 전망이 같이 담겨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바라봤을 때 하반기가 실적에 대한 변화가 커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올해 영업이익이 한 지금 기준으로 한 1,08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증설에 따른 효과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총이 1조 2천억대인데 증설 효과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가세한다.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다라는 국면들 염두하시되 근데 또 다들 좋다라고 해서 따라가게 되면 또 약간 주가에 대한 부담이 또 고점에 살짝 물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은 거래 증가와 함께 나오는 부분들은 다 만족스럽긴 하지만 추격 매수할 자리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분기 실적도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지금 당장 반영되지 못하는 투자로 인해 향후의 생산 능력 확대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 지금 가격이 비싼 가격은 아니다. 그런데 추격 매수하기에는 또 애매하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한 줄 평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또 가격 전략까지 조금 더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교과서적인 투자죠. 증설한다. 앞으로 기업들 실적 좋아진다. 사자. 하지만 그냥 사자가 아니라 타이밍을 좀 잘 째려보고 사자. 이게 더 좋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쪽에서 지금 최근의 패턴 보게 되면 솔직히 이날 사는 날인데 그냥 뭐 놓쳤죠. 껄무새죠.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변화 나온 다음에 주가가 탄력 받는 과정 쪽에서 일단 지금 약간 지난 고점대를 확인하는 정도 그러면 한 58,000원대 정도가 가장 좋은 가격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 정도를 노리시면서 단기 차익 나올 때를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다시 주봉은
지금 거의 뭐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지난 고점 때는 한번 시도하겠다라는 쪽에서 6만 5천 원대를 1차 목표로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적인 투자 방법이다. 하나 머티리얼즈 이야기해 주셨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타이밍을 잘 노려봐야 된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차 목표 주가로는 6만 5천 원 제시해 드렸고요.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청소만 하지 않아요. 유진 로봇 이야기입니다. 또 로봇이 뭐 작년 연말부터 성장의 그 아이콘으로 떠올랐는데 이번엔 또 테슬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택시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앞서 뭐 삼성이, 현대가 로봇에 대해서 기대감을 훌쩍 높여놓은 상황에서 테슬라도 나오고 정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잖아요. 네. 훈풍이 올해 내내 좀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뉴스와 함께. 네, 올해 되고 있네요. 보니까 작년부터 계속 로봇 관련주들은 시세 나오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기대감이 커지는 국면들인데 또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좋은 데이터 많이 나오죠. 네, 여기서 이번에 또 SA라는 또 시장조사기관에서는 글로벌 로봇 관련된 시장 규모가 2019년도 대비해서 2024년, 그러니까 한 2년 뒤 가게 되면 그때 대비해서 거의 4배 커진다고 합니다. 2024년이면 앞으로 1, 2년 뒤인데 저희가 이제 활동하는 로봇을 볼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뭐 지금 1조 원이 넘어간 148조 원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2년 뒤를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죠. BCG 쪽에서는 한 2025년 가게 되면 저희가 지금 로봇 하게 되면 산업용에서 팔 하나가 움직이는 이 로봇이 네. 이제는 서비스용 로봇이 훨씬 더 커질 규모다라고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3년 뒤입니다. 즉 2, 3년 뒤 가게 되면 로봇다운 로봇을 저희가 볼 수 있겠다라는 쪽에 지금 베팅을 하고 계신 겁니다. 로봇 관련주를 사시게 되면요. 네. 그 점을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기업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부터 LG, 현대 다 로봇 사업 한다부터 통신회사도 로봇 사업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맞아요. 특히 대표적인 KT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KT는 서빙 로봇에서 이렇게 접시 한 2개, 3개 겹쳐서 이렇게 움직이는 대표적인 로봇이고요. 또 배민,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음식이 타고 있어요. 그러면서 달리는 차가 아니라 뭐 오토바이보다 좀 더 작은 키트 같은 쪽인데 이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네. 앉아보고 싶었지만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이런 배달업계 쪽에서도 로봇 관련된 쪽이 계속 상용화 되고 있다라는 쪽에서 관심은 높아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성장이 보여지고 있고 올해 정말 그 흐름을 제대로 타고 있는 로봇입니다. 이전에는 테마라면은 지금은 2차 전지, 제2의 2차 전지처럼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섹터 산업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안에서 유진 로봇의 역할을 볼게요. 이제 뭐 청소용 로봇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에 유진 로봇이 교육 쪽에서의 사업 재편을 싹 하고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청소만 하지 않는답니다. 네. 뭐 이것저것 다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회사가 유진 로보틱스와 합병하면서 뭔가 앞으로 또 주가가 움직이면서 나오다 보니까 네, 그냥 개인적으로는 하필이면 미리 준비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과가 나올 때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주가가 움직이면서 이런 사업에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 거기까지 네, 말씀드리고요. 네. 뭐 지금 얘기로는 로봇 1세대 기업답게 지금 국내외 약 한 231개의 특허를 2020년도 기준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특허가 많은 걸까요? 일본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의 정밀 기계나 정밀 부품 같은 회사들의 특허 숫자는 몇만 개입니다. 네. 네, 그거에 비해서 230개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나오는 쪽은 청소 로봇, 물류 로봇 그리고 또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도 다 하겠다라는 쪽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겠다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아마 앞으로 로봇 관련된 쪽에서 직접적인 또 제조까지 하면서 나오는 변화인데 지금 시총이 2,700억 정도 됩니다. 작년 실적 보게 되면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창피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런 쪽으로 나와서 성과가 제일 중요할 거고요. 성과에 따라서 실적 자체가 기대감을 충분히 맞출 정도의 실적들을 좀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게 안 나오게 되면 불안하죠. 네, 그런 쪽에서 마찬가지로 나머지 로봇 관련된 종목들 다 지금 초기에는 저희가 항상 그랬죠. 어떤 테마가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주목하는 거는 그렇게 되면 변할 가능성이 있어. 회사도 이렇게 얘기한대 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키우다가
막상 한 3개월, 6개월 지나고 나게 되면 회사 실적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주가는 또다시 제자리로 그럴 가능성도 있다란 쪽에서 단순하게 기대감만 키우는 뉴스 가지고 대응하기는 힘들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기대감만 갖고 무언가 주가에 우리가 강하게 베팅을 해보기에는 다소 걸리는 게 있습니다. 유진 로봇, 그렇다면 로봇 시장에서 주가적으로 우리가 또 투자할 만한 그 가치로서 선점을 할 수 있을지, 가격 전략 혹은 다른 대안주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한 줄 평과 함께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가격 전략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때 사시고요, 파시고 이렇게 하면 더 이상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슈 나올 땐 그냥 챙기는 자리가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로봇이 만약에 진짜 이렇게 커진다, 다들 대기업부터 진짜 서비스 로봇 관련된 거를 제조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로봇 관련된 부품이나 관련된 산업들이 훨씬 더 그를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즉 기업의 실적들을 내보낼 수 있을 만한 변화를 보여준다는 쪽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거는 SPG라든가 3위THK 이런 관련된 회사들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 쪽에서 SPG가 하는 소형 기어드 모터 관련된 부분들, 어떤 감속기 관련된 쪽도 같이 영향을 끼치는데 이런 쪽이 한때는 일본 쪽이 거의 꽉 잡고 있는 상황 쪽에서 네. 조금씩 차츰차츰 국산화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이런 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는 쪽인데 자리는 지금 조금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한번 주가에 강한 탄력 나오고 자리는 약간 지금보다 13,000원대 국면 쪽으로 진입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추세는 맞추되 눌림목이 더 들어오는 자리 정도를 노리시면서 대가는 게 어떨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SPG도 로봇의 대안주로서 보는 건가요, 그러면요? 네, 그렇죠. 소형 모터스. 네, 알겠습니다. 소형 기어드 모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SPG를 유진 로봇 대신해서 대안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3가지 상황실을 알아봤고요.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